네, 투자 맛집 찾아 떠나는 투자 핫플레이스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진 씨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지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PC라든지 금퉁이의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섹터들 찾아 떠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그 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한 쪽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에서 2028년부터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한 건 처음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은 추세 전환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반짝 반등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사실 그동안에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눌려 있었던 그런 들이 있었고요. 사실 그래도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정도가 안정적 주가 흐름을 보였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 부각과 함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초반의 강세가 상당히 가장 뜨겁게 좀 나타났던 분야였고요. 다만 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 다소 조금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다른 소부장 업체들, HBM을 필두로 한 소부장 업체들이 다시금 좀 매기가 확산되는 움직임까지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수와 이런 연결성이 좀 더 높은 민감한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오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찌 보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첫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수급적으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안해 봤을 때 조금은 더 반도체 종목군들의 이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오후장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장 주목해봐야 할 첫 번째 섹터로 반도체 유리기판 쪽을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줄줄이 지속해서 신고가 경신 나오고 있는 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너무 잘 나와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액을 받아갈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최근에 이 글로벌 선주들의 발주가 국내 업체들로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조선이 전반적 수출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파른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수출주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조선업종은 이 원화 강세의 피해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유는 많은 선사들이 지금 그 환해지를 많이 좀 하고 있다는 점들을 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는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한국 선사 중심의 이런 발주 릴레이가 지속이 될 가능성, 거기에다가 또 미국발, 또 LNG, 특히나 최근 들어서의 이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는 언제 정도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된 다른 또 협상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가 더 기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기대감, 뭐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숨겨져 놓은 그 발주도 계속해서 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뭐 실적은 뭐 역시 안정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기자재 업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까지 이 최고가로 수주했었던 선가가 더 그 2021년도, 2022년도 거를 저 현재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점에서 봤을 때 더 성과가 좋았었던 2023년분 미반영된 측면 수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여전히 수주가 남아있는 만큼 기대해 볼 만하다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본다면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는 2차 전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건지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대다수 담아가는 쪽이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AMPC에 대한 초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게 또 큰 힘을 보태게 됐는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추세 전환이 나오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MPC 세액 공제의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염려를 조금은 딛고 기존처럼 유지한다라는 것들이 나름의 뭐 기술적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뭐 주요 광물 가격 동향을 체크를 해봤더니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역시 2분기도 전반적으로 이 업체들의 실적을 그렇게 크게 개선시키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오늘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부의 뭐 쇼커버일 가능성들도 존재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이런 회복의 기운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좀 낙폭이 워낙에 컸던 만큼의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폭이 워낙에 컸던 만큼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겠지만 아직 추세 전환까지 판단하기엔 이르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저는 좀 이제 중소형 그 가치주 관점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화장품 관련 회사고요. NFC라는 회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NFC는 2000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장 5년 차인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는 초기에 2만 원대 수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흘러내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다가 최근 근래 들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정도의 움직임인데요. NFC는 국내 유일하게 소재와 완제, ODM, OEM 완제를 동시에 하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재 쪽은 주로 이제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그리고 뭐 ST로더, 중국의 상하이테크와 같은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또 이제 ODM사까지도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완제는 이제 ODM 중심으로 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소재가 6, 완제가 한 4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K뷰티의 글로벌 약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소재 쪽의 안정적인 매출 가능성 기대가 되고요. 또 역시 ODM 쪽에서는 기초가 가장 강한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또 선케어 쪽에 이제 계절적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영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일부 업체와는 또 이제 MOU까지도 뭐 체결을 하는 등의 계속해서 그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또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한 K뷰티의 성장에 같이 함께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어찌 보면은 충당금을 크게 설정을 하면서 일종의 빅베스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미 1분기 14억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고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데 단순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올해는 뭐 사상 최대의 이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그동안의 수혜를 좀 딛고 조금은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그런 좀 종목으로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오랜 기간에 좀 침체를 좀 보였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26,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1차적으로 이전에 횡보했던 수준의 고점대 한 10,000원 정도를 1차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NFC를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AS를 받을 종목으로는 MNC 솔루션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연이틀 급등에 오늘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고 13만 원 목전인 상황인데 이 종목 더 홀딩할까요? 예, 사실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물론 왔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오늘 현대로템이 급등을 하는 것도 단기 수주 기대감들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는 국내 이 방산 4사에 모두 다 지금 구동장치 쪽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K방산의 어떤 회사가 발주를 하든 간에 다 동사의 수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로 내리기보다는 추가적인 한번 또 슈팅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14만 원까지 조금은 더 한번 올려서 관찰을 유지를 해보기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안정적인 그런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주봉 차트를 보면 너무 예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14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본다면 D&D 파마텍 볼 수 있겠는데 직전 고점인 94,000원 정도야 뭐 내다볼 수 있겠죠? 일단 최근에 좀 특이한 움직임들은 물론 이제 다른 바이오들보다도 비반 쪽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전환사채 물량이 지금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부담이 있는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고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다음 달에 있을 메쉬 그 대사이상 지방 간염과 관련된 임상의 데이터가 나올 예정에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데이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주가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가격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 번에 더 그런 임상의 결과와 함께 한 번에 더 이제 슈팅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그래도 그런 결과 유심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정말 100%에 딱 1% 못 미치는 99%대 챙겨내고 있고요. 오늘 무방 준비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수가 사실 우려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있을 주요한 이슈들 좀 보면서 또 전략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